먼저 의정부시 김민철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언론인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 그 후보들 6분 중에 최초로 의정부를 이렇게 방문해 주시게 돼서 진심으로 이렇게 환영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경기 북부 지역의 중심 이곳 의정부에 방문해 주신 이낙연 후보님께서 오늘 국가균형과 또 경기 북도 설치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또 여기에 대한 해법과 대책을 이렇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만으로도 너무 우리 의정부나 경기 북도 시민들은 환영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따가 우리 이낙연 후보님과 함께 또 여러 의견을 나누면서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지역위원회 오영환 도표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 더운데 저는 오늘의 이 주인공이 아니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낙연 후보님께서 지난 3월에 이어서 이 본경선 첫 경기북부 일정을 또다시 의정부로 첫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정부를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첫 방문 도시이자 정치, 사회, 문화, 교육, 행정 모든 경기북부의 중심이 우리 의정부시라는 것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 직전에는 우리 참 소외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우리 10대지기 거기 다녀왔는데요. 소외되는 이들이 어떻게 사각지대를 메워가는 더욱더 탄탄히 지켜야 한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진 후보님이신데 그와 더불어서 이 5번의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당대표까지 역임하시면서 가장 이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서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경기도는 과연 균형 발전을 하고 있는가, 균형 있게 발전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우리 후보님께서도 그런 우려를 누구보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우리 아까 그 스테지기 바로 건너편에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가 있고 우리 의정부에는 그 지역에는 캠프 스탠리가 남아있고 가장 큰 두 지역에 미군 부대가 남아있는데 이 군사 긴장이 계속되던 시절에 이 미군 부대와 또 많은 군부대 접경지역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희생을 아주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 감당해온 지역들이 경기 북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정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현재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달콤한 말은 수없이 반복하면서 과연 우리 경기 북부의 이 발전은 남부만큼 빠르게 이루어졌는가? 과연 그런가? 재정 자립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그럼 과연 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만 하고 여기 계신 우리 의정부시 을지역의 이 김민철 의원님 또 이 경기 북도 분도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하셨지만 사실상 의정부 정치의 이 큰 맹주이시자 아주 오랜 이 어른이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께서도 이 경기 평화통일특별자치도란 이름으로 이 북도 분도의 필요성을 이 한반도 평화 시대로 나아가는 대륙으로 뻗어가는 길목의 지역으로서 또 다른 북부 지역만의 이 발전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더욱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북부 균형 발전 및 경기 분도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후보님에게 정책적인 부분들을 제언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지난 19일에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그리고 대표 법안을 발의하신 김민철 의원님의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들어보고요. 우리 또 시도 의원님들
또 우리 일반 우리 의정부 시민분들 얘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철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도 설치는 지난 34년 전 이제 8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선거 때만 되면 계속 이제 경기 북도 설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 주민들은 선거 때 단골 메뉴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도를 한다 그래도 북부 주민들은 또 선거 때가 됐나 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1대 국회 진입을 해서 이제 경기 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해서 지금 행안위에서 처음으로 논의하고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하고 입법 공청회까지 이렇게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8월에는 경기도의회 93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경기 북도 설치를 조속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촉구 결의안을 해서 81% 정도의 도의원들의 찬성률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경기 북도 설치 전에는 이제 추진도 2004년도에는 뭐 북부 의원들만 이렇게 추진을 하는 기획단이 출범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지난 19일 경기도의 59명 의원들 중에 32명이 이렇게 경기 북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특히 더 주목할 점은 그전에는 경기 북부 의원들만 했다면 이번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은 여야, 그리고 뭐 국민의힘, 정의당 포함하고 또 여야 의원들까지 다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북부 의원들보다 훨씬 많게 남부에서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눌 때 남부에서 반대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요즘은 지방 소멸 위기, 인구가 줄어서 지방 소멸 위기를 많이 걱정들 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북부 지역은 특히 인구가 많아서 불편하고 더 힘들고 또 남부에 비해서 삶의 질이 더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의식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북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걸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현황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면적 비율은 경기 북부가 44.6%이고요. 남부가 55.4%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경기도 전체가 1350만 중에 11개 시군, 김포 포함으로 하면 399만 8천입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은 950만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경기도 예산을 보니까 일반과 특별회계가 68조 정도 되는데 북부 지역에 쓰여지고 있는 예산은 12조 4천억 정도, 18.2% 정도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수는 있으나 경기도세만 가지고 한번 제가 이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세가 2019년도에 보니까 12조 6,699억 원이 이제 거쳤고요. 그리고 도세 총액 중에 이제 경기 남부와 북부를 경기 북부가 그 중에 18.6% 정도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세 징수율은 경기 북부 지역이 22.8%입니다. 그래서 또 인구나 면적이나 봐서 경기도의 3분의 1에 육박한데 이제 예산을 이 정도 하면은 3분의 1 정도는 북부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는 경기 남부와 북부가 절대 격차가 줄어들 수 없다. 그렇게 됨으로써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부 한간에는 균형 발전이 되고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사회 기반 시설이 갖추어졌을 때에 경기 북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재정 자립도나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다면 북도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북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뒤로 밀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 한번 정확히 또 오늘 의견도 들으시고 해서 경기 북도 공약을 꼭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경기 북부 주민들은
이낙연 후보님의 지지를 흔쾌히 많이 이렇게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0월에 추석 전에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경기 북부만 한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한 1,500샘플을 했더니 한 13% 이상이 그 찬성률이 높습니다. 경기 북도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됐고 또 그 내부적으로 해봤더니 경기 북부 주민들은 한 62% 정도가 이제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모르겠다가 한 20% 되고 반대는 10% 이하 정도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님께서 이번에 대통령도 이렇게 출마하시고 하시니 경기 북부 주민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또 들어보시고 큰 결단을 해주시면 경기 북부 주민들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철 의원님께서 추진 성격과 맥락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 북도 추진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하고 계신 우리 김민철 의원님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분도에 관련해서는 경기도 외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전반기에 부의장을 하셨던 김원기 의원님이 잠깐 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철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송환준 의장님도 계시지만은 돌아서 앞을 카메라. 네네. 저희들이 8대, 9대, 10대, 3대에 걸쳐서 그동안의 분도 축구 결의안을 계속 진행을 하고 찬성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었는데 저희 김민철 의원님이 이번에 이제 국회에 입성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가장 흔하게 하는 그 이야기가 전라남도와 광주는 인구가 감소하고 통합하는데 왜 경기 북부와 남부는 갈라지려고 하느냐.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1,380만의 인구입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은 약 380만입니다. 웬만한 도시 국가보다도 더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합해서 한다는 것은 북부 지역에 엄청난 그동안의 후퇴와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국의 도로 보급률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이 도로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것은 남북의 균형에 엄청난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보급률이라든가 경기 북도가 반드시 분도가 되어야만이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께서 경기 북도의 설치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원기 의원님께서는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우리 경기도 의원님 142명의 의원님 중에 86분을 연설을 받아서 건의안을 발의하셨던 의원이십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다음은 이제 우리 경기북도의 의정부는 수구도시라고 그럽니다. 중심적인 모든 게 의정부를 통해서 이행되고 있는 도시이죠. 그래서 가장 크게 역할해 주실 의정부 시의회 의원님의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선희 의원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네. 저쪽 복. 예. 먼저 이낙연 후보님의 의정부시 방문을 환영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김민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 북도 신설에 대한 부분 80년대부터 많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이지만 선거 때마다 나와서 다시 들어가고 또 다시 나와서 그런 내용들이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한 실적이 없었지만 저희 김민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을 지금 차근차근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경기도 주민으로서 또 북부 주민으로서
기초의원으로서는 지역의 주민들과 밀접한 소통을 함에 있어서 체감되는 많은 불균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그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경기 북도에 계신 주민들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경기 북도 신설에 대한 체계적인 이런 개편에 대해서는 경기 지금 보시는 여기 북부청사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경찰청 많은 경기 남부와 북도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 또 그 기본적인 기관들을 통해서 북도 신설에 대한 추진이 더 활발히 진행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북도와 남도라고 이렇게 나눠서 경기도 도민들이 모두가 같이 함께 누려야 하는 그런 행복들을 나누는 것으로 해서 북부와 남부가 어떤 경제적인 문화, 사회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차별을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균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 이낙연 후보님께서 경기 북도 신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신다면 저희 북도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주민분 모두가 바라는 그런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큰 저희 도민으로서의 희망을 잘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 경기 북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기초의원이 바닥에서 시민들과 소통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과 불편한 부분들을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 아주 잘 이해하시고 소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이명국 평장협의 회장님이 간단하게 시민의 염원을 분도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명국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 의정부 방문해 주심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늘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그 단수이구이라고 여기서는 많이 호칭을 붙이는데요. 경기 북도가 이렇게 남도에 비해서 뒤처지고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것은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지 않나 이런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반영을 해서 북도 신설에 그 북도에 계신 여기 시민들이 저기 바라는 염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북도 신설에 좀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도 날개가 바람이 오늘 시원하게 또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이명국 통장협의 회장님이 염원하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얘기를 다 전반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이낙연 후보님의 생각과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한번 맞아주실까요? 마이크가 낮게 있어서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김민철 오영환 의원님, 김원기 정선희 의원님, 이명국 통장협의 회장님, 경기북도 설치를 향한 여러분의 절절한 염원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철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987년 대선 이래 34년 동안 경기 북도 설치는 늘 미해결의 장기 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시기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 균형 발전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기 북도 설치가 이제 불가피해졌다라고 판단합니다. 경기 북부만으로도 인구가 390만 명,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교하면 세 번째의 규모가 됩니다. 이렇게 큰 규모이지만 시군 재정 자립도를 보면 북부가 29.9%, 남부가 45.3%로 격차가 크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을 전체를 합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17번째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당 GRDP도 남부가 3,969만 원, 북부는 2,401만 원. 산업단지는 경기 북부가 54개, 남부가 166개,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남부가 166개, 북부가 54개. 이렇게 격차가 크고 이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만 해도 최근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6, 7위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7위로 내려앉았다 하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이제 경기 북도를 설치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도시 발전, 산업 성장, 재정 자립도 상승 등을 힘차게 추진해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주민 편의를 위해서도 경기 북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생활권 및 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킬 필요가 생겼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두고 북부와 남부가 상당 부분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활권과 경제권, 행정구역이 서로 불일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각종 행정 인프라는 남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경기 북부의 행정 수요를 영내에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도청, 의회, 법원, 검찰, 경찰, 소방, 교육 모두 북부에 따로 사무실을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정선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 북도 설치를 위한 인프라도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셋째, 경기 북부 지역의 피해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지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안보라는 이름으로 접경지역 규제에 묶여서 계속 희생을 강요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 하나하나씩 이제는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명실상부한 국가주도 개발이 실행돼야 할 때가 됐습니다. 넷째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전진기지로서 경기 북도가 필요해졌습니다. 며칠 전 남북 통신연락망이 재개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추가 개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북미 대화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으로서는 또 한 번 남북 교류 협력과 평화 증진에 기여할 호기가 온 셈입니다. 경기도는 1,400만 명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현안도 많고 과제도 많아서 이러한
남북 교류협력 등 경기 북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북도가 설치돼서 그러한 일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할 필요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철 의원께서는 김민철 정치의 정체성으로서 경기 북도 설치를 내걸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1호 법안으로 경기 북도 설치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이 법안의 조기 통과에 우리 김민철, 오영환 의원과 뜻을 함께해서 저도 함께 손잡고 노력하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철 의원께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경기 북도 설치에 대한 경기 도민들의 의견도 많이 변해서 2007년에는 54.2%가 반대했지만 지난해에는 반대가 33.2%로 줄어들고 46.3%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59명 가운데 32명이 경기 북도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변화에도 우리가 부응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도가 새로 설치되면 강원도와 함께 평화경제를 위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부울경, 대구 경북, 충청권, 호남권 등등이 각각의 방식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북부와 강원도가 평화경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것이 강원도만을 평화특별자치도로 두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DMZ를 어떻게 평화지대로 갖고 갈 것인가, 이것도 강원도와 경기도가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경기 북도와 강원도가 하나의 메가시티로서 공동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메가시티 구상들과 함께 경기 북도 설치를 유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 지역 일자리의 창출, 이런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대표 후보님께서 재정 자립도를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6위에서 17위는 아니고요. 이제 경기도 전체가 이제 전국의 재정 자립도가 4위입니다. 4위.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이 6위에서 7위. 그리고 격차가. 그래서 우리 경기 북부 지역은 이제 그 전에 보면 한 11, 12였는데 최근 3년 동안에 떨어지면서 17위로 몇 계단이 그냥 더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따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재정이 더 열악해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례를 보면 인천이 1981년도에 경기도에 져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간 그 다음 해부터 재정 자립도가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걸 저희는 그런 사례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의정부에는 이제 처음에 그 전에 반대했을 때는 도청도 지어야 되고 경찰청, 교육청, 소방청 이런 것들을 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신 이곳이 경기 북부청사입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의 청사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이 그런 어떤 기반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간에서는 정치인들 자리를 이렇게 늘리기 위해 선거 아니냐. 이제 항상 선거 때 이런 나오면서 반대 의견들이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한 30여 년간. 그런데 2017년대인가 국회 예산처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가 봤더니 1년에 한 15억 몇천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기존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뭐 도지사나 교육감 정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 추계가 그런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낙연 후보님께서 그래도 내용을 너무 이렇게 자세히 파악을 하고 계셔서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 북부 주민들은 정말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파악한 부분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경기 남부나 북부의 그 주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찬성했다가 어쩔 때는 반대하고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뜻을 주민 투표로 해서 주민들한테 뜻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이 다른 이야기에 주민들 뜻이 더 우선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를 거 아닌가 그러는데 후보님께서 주민 투표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결국은 주민투표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민들이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내년은 힘들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북부지사를 이렇게 북부 주민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준비 기간이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걸리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선거 때 주민투표는 같이 붙일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법이 60일 전후에.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저희들 희망은 내년에 그냥 주민투표를 해서 주민들 뜻을 물어서 하든 말든 이런 결정을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영환 의원님도 계시지만 행안위에서 같이 같이 하고 있지만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도 내년에 이렇게 주민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예. 꼭 이렇게 적극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예, 따로 정리는 하지는 않고요.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는 관계로 인해서 다음은 이제 우리 언론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예. 오셨는데 뭐 이렇게 중앙계 언론도 오시고 지방 언론도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또 지역 언론도 우리 황호 기자님도 나오시고 예. 하셨는데요. 네. 일단은 아까 두 분 예, 잠깐만요. GRDP 규모 17이다 하는 것은 그대로 맞는 네. 재정 자립도. 네. 네. 예, 재정 자립도가 17이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그 앞부분에 일부 약간의 오류가 있었네. 그건 김민철 네, 네. 의원님 말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언론사 일단 두 분만 두 개 언론사만 지금 다 받고요. 시간이 더 허락된다라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요.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네. 수원의 권구영입니다. 후보님께 질문, 세 분 모두에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경기 북도가 계속 자립 얘기를 하셨는데 자립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세금이나 인구 등등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야지 계속 인구도 늘고 세수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생각 중이신 적합한 경제정책이나 산업 같은 게 있으신지 네, 한번 얘기. 네.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은 이 상태에 있어도 재정 자립도가 더 나아지지 않고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북도로 만들어진다면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규제가 2중, 3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과 같이 규제를 몇 개만 이렇게 해결해도 재정 자립은 충분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경제력이 인구입니다, 인구. 그래서 인구가 충청 남부도 전라 남부도 합친 인구보다 많이 있는 게 경기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포까지 하면 거의 400만입니다, 400만. 그리고 또 이 독자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충분하게 재정 자립도를 극복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극복해 낼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네, 경기 북부는 위치의 이점 때문에 수도권을 위한 물류의 거점 그리고 IT를 포함한 첨단 산업 기지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미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그런 방면으로 많이 발전해 왔고요. 앞으로 그런 발전의 수요는 여전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또, 네. 황호 기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남북 관계하고 주거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하는데, 남북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우호 관계만 유지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진전이 이루어질도 별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가 지금 우리 전국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로 되어 있고, 자기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현재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현 정부와 이 후보의 어떤 차별화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북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한 정부의 임기 말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의 통신연락선 재개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정상들이 남은 임기뿐만 아니라 물론 북쪽은 임기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만 뿐만 아니라 그 이후를 위해서도 지금 할 일은 하자. 그것을 관계 개선과 신뢰 회복 이 두 가지로 남북 정상들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통신연락선 재개에 합의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한 10개월 남짓 남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에도 몇 차례의 기회는 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 기회를 살려가는 것이 좋고 남북 관계가 교류 협력을 향해서 불가역적으로 전개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대결과 불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주거 문제는 오늘 주제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주된 목표는 시장 안정이었고 시장 안정을 위한 주된 정책 수단은 수요 억제였는데 수요 억제만으로 수요가 진짜로 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급의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서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더 상황에 맞겠다. 그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금년 2월 4일에 정부가 발표했던 이른바 2사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이라는 그런 기반 위에서 추가로 다양해지는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공급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주택부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약속된 시간보다 좀 한참 지나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우리 채널A. 채널A입니다. 경기북도 설립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실제로 추진하실지랑 그리고 이런 공약 이행률 가지고 이재명 지사 팩트 논쟁도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것은 이행률은 이미 캠프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경기북도 설치는 국회에 관련 법이 이미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처리, 법안의 처리에서 시작하면 더 수월하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이제 우리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요.